안녕하세요. 땅땅땅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일명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도 6.17 부동산 대책 못지않게 강력하고 디테일한데요. 여러 대책 내용 중 저는 세금 변화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금 변화, 세제 개편인데, 세제 개편은 이제 법을 고쳐야 돼요. 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언제쯤 이게 반영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 세금 관련 얘기하기 전에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 먼저 소개를 할게요. 6.17 부동산 대책 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주택담보대출 LTV 소급 적용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책의 보완책으로 나왔는데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 여기에서 분양권 계약을 한 무주택자 그리고 조건부 1주택자 등 잔금 대출할 때 규제지역 지정 혹은 변경하기 전 이전의 LTV 기준으로 대출 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 보완책이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상했던 게 추가 규제지역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발표가 없었어요. 6.17 부동산 대책의 여러 부작용 중에 하나였는데 일명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투자 자금이 쏠려서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6.17 부동산 대책 지금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아마 이건 시장 과열 양상을 지켜보면서 아마 추가 규제지역은 하반기에 언제든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7.10 부동산 대책의 세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대책은 이 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모두 강화를 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을 주요 타겟으로 하긴 했는데 그 인상 폭의 강도가 상당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살펴볼게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 가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나라에 세금을 내는데 다주택자, 법인에는 취득 세율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율 8%, 3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은 12%까지 인상이 됩니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취득 최고 세율이 4%였는데 지금 12%로 올랐어요. 최고 세율만 보면 3배 오른 거고요. 주택이 아닌 비주택, 그러니까 상가, 공장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4.6% 내거든요. 여기에 비교를 해봐도 거의 최고 세율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세율 인상 말고도 이 법인에 대해서 또 하나의 세제 개편안이 있었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고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가지고 있던 주택을 법인 소유로 많이 전환시켰어요. 이게 한 최근 3개년간 유행처럼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법인이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현물 출자 방식으로 취득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법인 소유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매도하지만 않으면 취득세를 75%까지 감면을 해줬어요. 이 감면 혜택을 이번에 배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보유세 부분을 살펴볼게요.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는 종부세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다주택자의 기준은 3주택 이상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인데 과세 표준 구간을 1.2%에서 최대 6%까지 세율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종전 최고 세율이 12.16 대책,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한 4%였는데 이번 발표로 6%까지 인상이 됩니다. 이 7.10 대책 발표할 때 홍남기 부총리가
이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부분을 얘기하면서 종부세 납세자는 51만여 명이고 이게 전체 인구 대비 1% 수준이다. 그리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 수준밖에 안 된다. 따라서 세율이 엄청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한정된 대책이다. 이 점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관련 세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증세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법인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강화안이 나온 건 아니고 개인의 그 종부세 과표 구간을 인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율이 인상이 됐는데 이미 6.17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보유법인은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기존에 있던 그 종합부동산 세액에 대해서 기본공제 6억이 있었는데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개인 최고세율이 6%로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인의 종부세 중과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할 때 단기간에 파는 일명 단타치기라고 하잖아요. 이 단타치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기의 기준은 2년이고요. 1년 미만은 기존의 40%의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이걸 70%로 올리겠다. 그리고 2년 미만은 기존에는 기본세율로 양도차익 구간에 비례해서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거를 일괄 60%로 인상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가 매도하면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매도하면 30%포인트 중과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율을 급하게 올려버리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잖아요.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려고 이제 매물을 좀 많이 내놔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1년 6월 1일까지 유예를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 6월 1일 전까지 이 세금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은 빨리 내놓고 팔아라 이런 메시지예요. 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의 세금 부분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금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세법을 개정해야 돼서 정확히 말하면 이번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을 발표한 거고 실제로 이것을 적용시키려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개정이 돼야겠죠. 7.10 부동산 대책 발표문에는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데요. 뭐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거의 과반 이상 180여석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정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 이론적으로는 바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뭐 7월에 바로 통과되느냐? 이거는 실제 통과될 때까지 통과된 게 아니겠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국회라는 곳이 뭐 의석수 많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통과가 이 안대로 그대로 될지 그리고 된다면 또 언제 통과될지는 뭐 의회 상황과 뭐 여론 변화를 같이 보면서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의 상황들은 정리해서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즐겁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